네, 오늘은 신경회로 선택, 부위별 뇌 기능 강화를 하는 AI 뉴로하모니 시스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에 의한 뇌 기능 발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가 부위별로 기능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는 신경망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경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로상에 있는 세포들끼리는 해당 작업을 할 때 동시에 발화하게 됩니다. 즉, 요 하나만, 네, 이 세포 하나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 신경 회로상에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요 신경 세포들이 전부 다 같이 발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즉, 뇌파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뇌의 특정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해서 신경회로를 작동시켜서 발달을 시킵니다. 네. 내가 왼쪽 어떤 언어 영역을 발달시키고 싶다 하시면 그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작업을 하면 그 이 기능을 회로상에 있는 세포들끼리 이 작업을 할 때 같이 동시에 발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신경회로를 작동시켜서 발달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양한 뇌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뉴로하모니는 뇌파 조절과 작업 기반 뇌 훈련을 통합해서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선택적으로 발달시킵니다. 전두엽이 뇌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회로를 활용하여 전두엽 훈련만으로 뇌의 전체적 훈련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고, 즉, 자신의 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망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두피상의 특정 위치에 습식적을 부착해서 훈련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입니다. 즉, 전두엽에서부터 더 먼 뇌의 구석구석, 더 전체적이고 더 광활하며 뇌가 특정 신경회로를 선택해서 그 신경망을 발달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뉴로하모니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개인 맞춤형 뇌를 조절하는 것, 이게 다른 약물과 다른 어떠한 치료법과도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선택해서 발달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치료법, 약물이든 심리상담이든 뭐 TMS든 TDCS든 광자극이든 특정 신경회로를 선택해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 뇌에 맞추어서 좋은 뇌파는 끌어올리고 나쁜 뇌파는 줄여주는 보상과 억제를 AI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각 훈련법 뇌의 어떤 부위가 좋아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식호흡법입니다, 여러분. 뇌 전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뇌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뇌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거고요. 특히 전두엽과 변연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 이완 훈련입니다. 훈련 효과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발달되게 됩니다.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된 뇌 특정 부위인데 전두엽, 후축 대상피질, 설전부입니다. 뇌의 전체적 신경망이 발달되고요. 탄력성을 높입니다. 즉, 뇌 신경 가소성을 높여주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뇌측 전 전두엽에서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감정 조절, 자인식 및 미래 계획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뇌 이완 훈련은 뇌를 청소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창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유한 훈련하면 내측 전 전두엽, 후측 대상 피질, 설전부 이쪽 부분이 여러분 뇌 부위가 선택적으로 그 관련된 특정 회로가 발달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측두엽 청각 피질, 네,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주된 영역입니다. 두정엽 감각 피질, 신체의 감각 정보를 처리한 영역입니다. 전두엽 운동 피질, 자발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조절한 영역으로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운동 명령을 생성하고 운동의 실행과 조정, 다양한 운동 기술의 학습과 연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뿐만 아니라 손으로 눌러야 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따라서 손까지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발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은 전두엽, 전두 연합령, 운동 피질, 기저핵, 손해가 되겠습니다. 전두엽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요. 뇌의 CEO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문제 해결하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고요. 전두 연합령, 복잡한 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결정, 목표 설정 등과 관련된 네, 전두엽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운동 피질 말씀드렸고요. 기저핵, 운동 조절과 습관 형성, 운동의 시작과 조절, 보상 처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손해, 운동의 조정과 균형, 협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동학습과 기억, 정밀한 운동 조절을 담당하며 신체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이쪽 5개의 뇌 부위가 전부 종합적으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기억력, 네, 기억력 안 했죠? 네. 전두엽, 해마, 전두엽과 해마 복합체의 통합, 해마 부분 보겠습니다. 기억 형성과 학습에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의 저장과 회수, 공간적 기억, 장기 기억 형성, 감정과 관련된 기억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험에 기반한 학습에 기여하게 됩니다. 전두엽 해마 복합체의 통합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두엽이 해마에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에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경험, 해마죠. 현재 상황, 전두엽을 결합해서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네. 기억력을 하게 되면 전두엽, 해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구성되면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뇌 건강 1, 2단계와 성장, 그다음에 호르몬 밸런스, 주기도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엔 세 가지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 뉴로 피드백, 이미지 테라피, 자기 체면 요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뇌가 말초신경계, 자율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장신경과 호르몬계를 조절하면서 인체를 통합합니다. 즉 말초신경계와 호르몬계. 그다음 뇌는 확산 조절계를 조절해서 스스로 뇌 스스로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 호르몬계, 확산 조절계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말초신경계를 조절합니다. 말초신경계가 하는 역할, 정보 전달입니다. 신체의 감각 수용체에서 뇌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다음 운동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 자율 기능을 조절합니다. 심박수, 호흡, 소화 등의 자동적이고 비의식적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 반사작용, 그 다음 신경회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뇌와 신체의 모든 부위를 연결하여 신경회로의 완전한 작동을 지원, 뇌가 신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역할들은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여 생명 유지와 적응에 필수적입니다. 이 뇌의 역할,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정보 전달, 운동 조절, 자율기능 조절, 반사, 신경회로 조절, 연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뇌건강 2단계, 호르몬 밸런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말초 신경계가 조절된다. 이 조절이 되면 이러한 기능들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호르몬계입니다. 뇌의 역할은 호르몬계를 조절합니다. 주로 시상하부, 뇌하 수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호르몬계가 하는 역할 보겠습니다.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대사, 성장, 발달, 생식 등 신체 여러 기능을 조절하고 예를 들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성장 호르몬은 신체 성장과 발달 촉진합니다. 대사 조절, 네. 신진대사, 에너지 사용, 저장. 그다음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 그다음에 생식 기능 조절, 그다음에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조절, 면역 기능 조절 등등 거의 뇌는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을 전부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호르몬 밸런스 훈련 여러 번 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능들이 전부 좋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확산 조절계입니다. 뇌의 역할, 확산 조절계.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을 조절하고 신경 신호의 전달 최적화하여 특정 뇌 영역의 활성화와 억제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다음 인지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주의력, 기억, 학습, 메타인지 이런 걸 조절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도파민은 뇌파 세기와 관련돼 있고요. 세로토닌은 좌우의 동시성, 아세틸콜린은 우리 헤르츠, 주파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 감정 및 기분 조절, 그다음 주기적 리듬 조절, 그러니까 수면과 각성 주기, 그다음 신경 가소성 지원, 뇌의 구조와 기능 변화에 기여하며 학습과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말초신경계가 조절되고요. 네, 우리 뉴로하모니를 통해서 말초신경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호르몬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확산 조절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집중력 수업 책 한 권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집중력 수업은 하버드대 출신 교육 전문가 3명이 하버드 대학생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최고가 인정이 되었나 해서 5가지 모델을 찾는데요. 그게 ME모델입니다. 뭐냐면 1번이 효율, 감정, 2번이 효율, 세 번째가 에너지, 네 번째가 방해 요소 제거, 5번째가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하버드대 학생 수백 명을 3년 동안 인터뷰해서 공통점을 찾았는데 뉴로 피드백 훈련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료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정 조절 계획을 세우고 효율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잘 먹어야 하고 방해요소 제거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런 의도와 뇌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뉴로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뉴로 피드백 훈련을 열심히 하면 이런 네 가지 네 가지 중요한 사고 체계를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마음과 뇌를 일치시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 5가지 모델 중에 첫 번째가 감정 관리. 네. 두 번째, 시간 관리. 세 번째, 에너지 관리. 네 번째, 방해 요소 관리. 이게 하부 요소라면
이 모든 것을 전부 일치시킬 수 있는, 마음과 뇌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뉴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뇌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